죠. 왜? 요거 쪼끔 움직였다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티를 3번 링크를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좀 잘 그립시다. 쪼끔 움직였다 그러면 요렇게 쪼끔 아래로 내려가면서 쪼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박스는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박스는 움직여야지. 왜냐면 박스가 리지드 바디인데, 다만 박스하고 요 3번 링크하고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접촉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록 3번 링크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박스도 따라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대신에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오른쪽으로 밀 거란 말이에요. 너무 세게 밀어서 앞으로 확 차 버린다는 거는 우리는 뭐 그런 가정은 안 하니까. 왜요? 선택 종류 유지한다고 보니까 그건 없을 거고, 일단 박스가 그러면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거다. 우리가 그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인제 예를 들어 여기까지 돌았다.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거기서 더 돌면요. 거기서 더 돌면 그다음에는 이 3번 링크는 어느 쪽으로?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으로. 아래로 가면서 왼쪽으로. 그럼 그때는 박스를 끌고 가나 안 끌고 가나. 우리 뭐 여기선 뭐 컨택의 종류 유지한다면서요. 그거를 따지면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뭐 붙였다든가 뭐 일체형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컨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굳이 얘기를 안 했어도 우리 컨택의 종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거를 존중을 해 주려면 무슨 말이냐면 박스가 아직 움직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까지만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까지도 필요 없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하여튼 지금 순간에 요 그림 요 상태에서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이건 나중에 뭐 한참 지나는 게 딴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가 더 돌기 시작하면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3번 링크가 그다음에 박스가 분리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은 뭐냐면 현 상태 요 그림에서 오메가 2라는 각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고 순간에 이 박스의 속도를 구하시오 한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박스의 속도란 건 3번 링크의 속도 중에 뭐 어떤 성분? X축 방향 성분만 구하시오라는 거죠. Y축 방향 성분도 분명히 있는데, 뭐 우리 포지션 어널리시스에서 뭐 3번 속도를 구했더니 뭐에 뭐 이렇게 나와 복소수로 표현이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나는 포지션 어널리시스 해서 요 3번 링크의 속도가 복소수로 표현해 봤더니 뭐 그냥 막 그리는 겁니다. 3 exponential j 뭐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3번 링크를 했더니.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 버리면 이거는 틀리죠. 뭐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부분 점수는 받겠지만, 사실은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답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분리를 해서 얘는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j의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이므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나왔다면, 그러면 요거는 어느 축 방향 속도 성분이요? 얘는 y축 방향 속도니까 x축 방향 속도만 우리가 고려를 해서 결국 박스의 속도는 요거다. 3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줘야 뭐 미터 퍼 세컨까지 쓰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박스의 스피드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에 다 주의하지 않으면 정말로 뭐라 그래요? 완벽하게 만점을 받으려면 뭐 포지션 어널리시스 뭐 연립 방정식이 얼마나 어렵게 풀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해서 열심히 해서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거 틀리면 아깝게 또 감점 당하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몇 년도 문제였더라? 2020년 일반인. 2020년 일반인데 그때 내 채점 기준표를 보여줄게요. 2020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필요하면 그냥 바로 자료 찾아볼 수 있는데 강의실에서 지금 와서 비대면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 내 말은 다음 학기에도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바꾸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 1
채점 기준표 봅시다. 그래서 얘가 몇 번이었나 몇 번 문제인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끌어오면 자 요게 요 시험 봤을 때의 채점 기준표인데 전체 100점 만점이었는데 요게 2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답을 보니까 뭐 2번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를 뭐 요렇게 분리를 했더니 뭐야 x축 방향 속도는 요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이거 아깐 코사인이라더니 왜 사인인가요? 뭐 어쩌고 예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지금 이런 예를 들었더니 그렇다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뭐 하여튼 내가 답을 구해 봤더니 실수 방향과 허수 방향 속도가 따로따로 나와서 우리는 그중에 뭐요? 뭐 실수하고 허수 방향 속도가 있으면 실수 부분만 챙겼더니 이렇다는 거죠. 그쵸. 아니 왜 실수인데 사인 붙었나요? 그러지 마요. 뭐 우리가 그거 해서 쭉 풀다 보니까 특히 미분하게 되면 J가 앞으로 나오니까 어떤 때는 사인 붙은 게 실수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문제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 완전 정답은 요건데 여기까지 다 맞았으면 20 점인데 그중에 마지막에 저 Y축을 떨어뜨리지 않고 X축만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썼으면 이제 5 점이 깎인다 고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빌리티 구하는 건 뭐 너무 간단한 거라서 맞으면 10 점, 틀리면 0 점이고 예를 들면 뭐 20 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뭐 어떤 문제인지 문제는 안 보이더라도 예상이 되죠. 뭐 아마 뭐 설계하라는 문제일 텐데 설계한 게 10 점이고 그림 그려서 설계한 거요. 그래서 컨디션 따지는 게 5 점이고 토글 포지션 뭐 하는 게 5 점이고 뭐 이런 20 점짜리 문제도 요렇게 쭉 다 이걸 부분 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 사실은 5번 그러면 5-1, 5-2, 5-3, 5-4 뭐 이렇게 돼서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썼는데 좀 부분 점수 없나?" 아이 그거 따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은 씨알 좀 먹히고 미안합니다, 나쁜 표현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정한 각 배점 기준에 맞춰서 고거 맞으면 그 점수 받는 거고 고 과정이 틀렸으면 점수 못 받는 거고 그겁니다. 뭐 어떻게 하나도 못 풀어서 빈칸으로 낸 문제하고 이렇게 몇 페이지 걸쳐서 쓴 풀이 써 놨는데 똑같이 0 점을 줄 수 있나요? 아이 그거는 아니죠. 아무리 뭐 100 장을 채워 놨더라도 문제에서 요구되는 고 부분을 제대로 풀지 않았으면 그거는 뭐 0점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너무 뭐 독재자같이 내 맘대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 출결이 끝났는데 주명종 참 이름을 인제 외워서 김세호 학생 안 왔어요? 예.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출석은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지난 시간에 예 이건 다 설명했고 그래서 그때 답까지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찌 됐건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 잡아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연립방정식도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쭉 구해 봤더니 '아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걸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 순간에 얘가 이렇게 도는데 요점의 선속도는 왼쪽이니까 요 순간엔 결국 이 슬릿상에서 사실은 뭐 자유롭게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뮬레이터는 전혀 돌아가질 않을 거고 시뮬레이터는 회전이 없으니까 여기 탄 사람하고 시뮬레이터는 일체로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회전 속도가 0 이고 얘는 여기 중심으로 돌기만 할 수 있는데 회전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얘 속도는 뭐 0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풀어 보기 바랍니다. 요 마지막 문제 시험 준비하는 거 삼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저 많이 뭐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21년 몇 번 문제였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찾아보죠. 21년도에 그 시험 끝나고 성적 다 보여준 다음 아니 공지한 다음에는 질문 아이고 이건 내 집에서 채점해서 채점 기준 파일이 집 컴퓨터에 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비대면 수업의 문제군요. 작년 거는 성적 기준, 채점 기준 파일이 지금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한 학생하고 이메일을 한 좀 과장하면 100 개쯤 주고받았을걸요, 연속해서. 끝까지 하여튼 우리 논쟁을 벌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됐건 뭐 최종 성적 나가기 전에 최종 성적이란 건 성적 확인 기간 말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주잖아요. 자기 성적 보고. 그전까지 충분히 자기 성적 확인하고 등수랑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때 이상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해서 그러면 나는 뭘 보내주냐면 이것도 개인정보라서 예를 들면 이름 가리고 봅시다. 잠깐만요. 그때는 지금 이번 학기는 비대면이니까 이 수업은 가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캔해 갖고서 어디서 틀렸고 쭉쭉쭉 해 갖고서 보내주니까 직접 못 보더라도 성적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 인제 진도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 가속도 해석 우리 지금 속도 해석하고 있지만 어차피 가속도 해석이란 게 다 유사한 방법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뭐만 달라요? 속도 해석하고 가속도 해석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만 한 번 더 하면 돼. 가속도 해석하라. 에이 또 미분 한 번이요. 그러지 말고 왜 빨리 얘기하는 시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거 왜 자꾸 내가 얘기하냐면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뭐예요? 응?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야. 누구 마음대로. 또 아예 그냥 코사인이야. 야 미치겠다 내 정말.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사인 세타를 예를 들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코사인 세타죠. 그런데 세타가 지금 시간의 함수인데 예를 들면 사인 세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의 세타 다시죠. 그쵸? 또는 세타는 t에 대해서 변하질 않는다. 그러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0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미분하면 그러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그냥 미분하면 적분하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얘기했잖아. x제곱 y 이거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게 생각이 들죠.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x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y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또는 x, y가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미분한 결과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좀 그 용어를 우리 주의해서 신중하게 써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속도 해석하는 거 두 번째 예제 했었고 세 번째 예제는 뭐였냐면 포지션 어널리시스 할 때 봤던 이 기울어진 망치. 아이고. 자, 다시 그립시다. 했던 세 번째 예제가 이것도 자꾸 반복해봤자 물론 문제 그림만 똑같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반복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 처음에는 포지션 어널리시스 했고 지금은 velocity 어널리시스
갖고 있고 인제 acceleration analysis 한 번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똑같은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뭐 지루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림만 같고 대상 시스템만 같은 거지. 자 이거를 포지션 어널리시스 할 때 한번 우리 회상해 봅시다. 그때 뭐가 주어졌냐면 세타2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미리 알려진 거는 요거의 링크 길이, 그다음에 요거의 길이, 그다음에 그라운드 링크 길이까지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 우리 어차피 포지션 벡터로 돌아서 실수호수 분리해서 미지수 2개 나오는데 문제 자체를 뜯어봤더니 이게 구하라는 게 세타3도 모르고 세타4도 모르고 호수 2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특징은 이 3번 링크의 길이가 이게 미지수란 말이야. 미지수라기보다 변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이것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거는 식 2개인데 미지수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식을 하나 더 찾아야겠구나. 그게 인제 앞에 2 예제와는 다른 거였죠. 그래서 그때 쓴 정보가 뭐냐면 문제에서 준 거 안 썼으면은 그거는 문제 잘못 푼 거라고 그랬죠. 뭐가 주어졌느냐 요각이었는지 뭐 요거에 저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갰마가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다르면 예를 들어 지금은 뭐 한 100 도 정도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45 도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저 링크 자체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런 링크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하고 지금 같은 그림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움직임이. 그 소리는 뭐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요 갰마라는 파라미터가 당연히 우리가 식 세우는데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걔가 연립 방정식에 포함이 돼서 해를 구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달리 표현하면 내가 찾은 연립 방정식 내에 갰마란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바퀴 도는 식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어디에도 갰마가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얘가 연관돼 있는 건 뭐냐 봤더니 사실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늘 미안합니다. 목이 이렇게 잠겼나. 요각이 세타4고 요각이 세타3니까 그랬죠. 요각이 세타3니까 지금 세타4에서 이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중심을 기준으로 쭉 왔고 이렇게 쭉 왔는데 지금 X축과 평행선은 요거고요. 현재에서 이게 세타4고 그다음에 요게 세타3니까 지금 요 각도 갰마는 무슨 관계가 있나 찾아봤더니 지금 뭐죠? 요 각이 뭐예요? 요 각은 세타4 마이너스 세타3고 그다음에 세타4 마이너스 세타3에다가 갰마를 더해주면 일직선이니까 항상 180도 또는 파이다. 그런 식으로부터 우리 또 하나의 식을 찾은 거죠. 다시 써보면 세타4 마이너스 세타3 플러스 갰마가 파이다. 요게 추가로 찾은 3번식이 됐죠. 당연히 미지수 3개, 식 3개를 찾았으니까 우리 포지션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면 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2번 링크가 오메가2의 각속도로 돌고 있을 때 뭐 D닷을 구하시오. 그다음에 오메가3를 구하시오. 오메가4를 구하시오. 하는 게 인제 velocity analysis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때도 미지수가 뭐냐? D닷 그다음에 오메가3 그다음에 오메가4 요렇게 3가지 미지수가 있는데 이때도 그러면 식을 3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velocity vector loop equation으로부터 velocity vector loop equation은 어떻게 구해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고 여기에서 인제 실수 허수 부분 분리를 했으니까 식이 2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씩은 어디서 찾아요? 나머지 하나씩은 갰마가 들어간 거 그거를 미지수 맞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봐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문제 풀 때 특징이었던 요 추가식 찾아 놓은 거를 또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메가 4 마이너스 오메가 3 플러스 겜마 닷은 있어 없어? 겜마 닷은 얼마예요? 예. 겜마 닷은 미분할 게 아니죠. 왜? 이거는 내 링크 리지드 바디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이 머리 부분이 회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가 그냥 리지드 바디니까 당연히 겜마 처음에 주어진 대로 변하질 않으므로 얘는 사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 없고 미분해야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날라가고. 그다음에 파이는요. 미분하면 0이니까 답은 여기로부터 오메가 4는 오메가 3와 같다라는 또 하나의 추가식을 찾게 되므로 이 velocity vector equation을 찾은 식 2개, 그다음에 요거 추가식 하나, 총 식 3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3개 다 구할 수 있죠. 알겠죠? 요거 그냥 뭐 화면만 보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뭐 그런 거다.'만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숙제할 때 요 과정을 찬찬히 다 쫓아서 한번 직접 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쪼끔 뭐 바뀐 문제 나오면 '아이고 이거 뭐 실수허수 어쩌고 뭐까진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해 볼래니까 중간에' 아니 어디부터 틀리냐면요. 이런 경우 많이 봐요. R 코사인 뭐 R 익스포넨셜 J 세타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R도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변하고 세타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그러면 당장 여기서부터 틀리는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고 그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여기서 또 뭐 J를 안 쓰던가 뭐 오메가 2가 왜 나왔지 저기서 뭐 그렇게 되면 뭐 온갖 종류의 오차가 다 아니 그러니까 오류가 다 있는데 이건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도대체 익스포넨셜 J 세타를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체에서 실상은 뭐 그 뒤에 쭉 나오는 velocity vector equation이고 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 실수하지 않도록 중요한 거는 하여튼 반드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하세요. 여기서 미분을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왜냐하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그것도 틀린 거고. 그다음에 미분하면 이거는 당연히 0이라서 미분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끝까지 그냥 미지수로 살려두고 이거까지 했더니 인제 미지수가 4 개가 나왔는데 난 시간 셋밖에 못 찾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수도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서 보면 얘는 미분하면 0이다라는 게 이미 문제 속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미지수인 줄 알고 미지수에다 포함시켜 놨더니 미지수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요. 유니크한 답을 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잘 연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마지막 마무리 하나만 예제 더 해 봅시다. 이것도 포지션 어널리시스 마지막 문제였는데 어떤 구조였냐면 첫 번째하고 첫 번째는 그라운드 드링크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링크는 그냥 링크 맨날 그리던 거였는데 세 번째 링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징어 같이 생겼다. 그때 뭘 구했죠 우리?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 원래 이거 예제 첫 번째 예제에서는 예를 들면 뭐 A점과 B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했었단 말이에요. 요 길이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뭐 A, B, C, D 이렇게 됐었죠. 세타2가 주어졌을 때 뭐 A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B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아니면 뭐 세타3를 구하시오, 세타4를 구하시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특정점, 예를 들어 P점, 이 오징어 머리에 한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P점이고 P점에 대한 정보 당연히 줘야 되죠. P점은 봤더니 A점 기준으로 뭐 거리가 A, B, C, D까지 했네. 2는 익스포넨셜하고 헷갈리니까 우리 뭐로 할까요? H로 할까요? H만큼 떨어져 있고 지금 요 라인하고 요 두 개의 조인트를 연결한 직선과 A 조인트와 P점을 연결한
직선 사이의 사이각이 라는 게 문제에서 당연히 주어졌겠죠.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왜 잘못 그렸냐. P점의 위치란 건 여기서 왜 잘못 그렸는지 알겠죠? 이게 좀 꺾여야 그림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됐다면 이 오징어 머리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 P점이에요. 그러면 P점의 위치를 구하시오라는 건 어떤 벡터를 P점의 위치를 복소수 벡터로 표현하시오 그랬으면 어떤 벡터를 구해야 된다고요? 말뜻 그대로 하면 출발점이 원점이고 끝점이 P점인 이 벡터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 벡터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이 벡터의 크기와 각도까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 포지션 어널리시스 할 때 이거는 뭐 들어가지도 않죠. 뭐 이제 와서 또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을 찾아야 되나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벡터를 사용한 표현법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원점에서 P점으로 가는 걸 모르면 우리 원점에서 A점 갔다가 A에서 P로 가는 거를 구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내가 그림 잘못 그렸다는 게 원점에서 P점 바로 연결하면 이 두 개의 벡터 더한 거나 뭐 같이 일직선 겹쳐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잘못 그렸다는 건데 하여튼 내가 바로 가는 거 대신에 원점에서 A점 가는 벡터 A하고 세타2 이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A 익스포넨셜 J 세타2고 그 다음에 A점에서 P로 가는 벡터 찾아서 그 벡터를 표현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크기는 뭐냐면 H고 각도는요 익스포넨셜 J의 세타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P점의 위치 벡터예요. 이건 이미 한 거고 지난 시간에. 이번은 뭘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P점의 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이 두 번째 링크가 오메가2로 회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P점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도를 구하시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미안해요. 이거 딱 나오네. 위치 벡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너무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는데 다 잘 얘기하네. 위치 벡터 이미 구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만 미분해 보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시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그럼 요거 미분하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라고 그랬죠. 뭐가 미분해야 되는 거고 뭐가 컨스탄트인지 봤더니 미분해야 될 것만 찾아봅시다. 세타2 변하니까 미분해야 되고 A는 링크 길이니까 상관없고 H 이거 링크상에 두 점을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길이 안 변하니까 미분할 필요 없고 세타3는 돌아가니까 미분해야 되고 알파는요? 알파도 당연히 컨스탄트 고정된 거지. 한 링크상의 두 점이 움직이면서 둘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 AJ 오메가 2의 엑스포넨셜 J 세타2 플러스 H 곱하기 J 오메가 3의 엑스포넨셜 J의 세타3 플러스 알파다. 이게 속도 베타가 되는 거고 숫자로 구하려면 이제 내가 여기에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벨로시티 벡터 루비케이션으로부터 오메가 3 구하면 이미 오메가2는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고 A하고 H는 다 링크 길이고 현재 각도 세타2 3 3는 포지션 어널리시스에서 구했을 거고 알파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러니까 바로 속도 벡터 구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링크상의 임의의 점의 속도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라고 우리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벨로시티 어널리시스 다 끝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남은 어널리시스에서 마지막 남은 가속도 해석이 됩니다. 액셀러레이션 좀 지루하죠? 너무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미분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만 자꾸 해서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면은 그만하려고. 지루하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다 재밌대네.
어려워요? 야 이거 어려우면 안 돼. 뭐가 아니 잠깐만. 이거는 사실은 어려워할 문제가 아니야. 아이 도리어 포지션 어널리시스는 뭐 뭐 처음 접한다고 하니까 뭐 좀 낯설 수는 있지만 velocity 어널리시스나 acceleration 어널리시스로 가니까 어려워요. 혹시 내가 예측하는 게 맞나 한번 봐요.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아니야? 헷갈리는 것 같다고? 아니 그러니까 왜 헷갈려? 그 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지. 뭐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헷갈려? 직접 풀어봐야 알 것 같다고. 그럼 직접 풀어봐야지 뭐 어떡하겠어. 잠깐만. 이렇게. 야 직접 풀어. 자, 액셀레이션 어널리시스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루하겠지만 또 첫 번째 예제 1 번 뭔지 다 눈앞에 훤히 보이죠? 자, 이 예제 또 나왔고 A점, B점 링크 길이 A, B, C, D 포지션 어널리시스 할 땐 뭘? 세타2 주어졌을 때 세타3, 세타4 구하시오. A점의 위치 구하시오. B점의 위치 구하시오. velocity 어널리시스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현재 위치에서 얘가 오메가2로 돈다. 도대체 오메가3는 얼마냐? 오메가4는 얼마냐? 그다음에 A점의 선속도, B점의 선속도를 구하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속도 해석으로 넘어갔더니 뭐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 링크가 미안합니다. 2번 인풋 링크가 각가속도 알파2로 돌 때 도대체 3번 링크의 각가속도는 얼마냐? 4번 링크의 각가속도는 얼마냐? 지겹게 왜 이거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이미 설명한 바로는 지금 각가속도도 뭐 그거를 찾아야 뭐 결과적으로 구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예를 제가 힌트를 좀 주면 사람? 뭐가 그렇게 뭐 위치나 속도 알았으면 됐지 가속도까지 왜 그걸 뭐 굳이 미분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 당연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몇 번 전에 얘기를 했죠. 몇 시간 전에. 왜? 어, 특히 사람이 그냥 기계가 한쪽에서 모터 돌리면 뭐 예를 들면 뭐 피스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일만 하는 거면 가속도 해석까지 뭐 굳이 필요하나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던 그 시뮬레이터 위에 사람 타 있는 것처럼 내가 인풋 링크로 시뮬레이터 자체를 돌리는데 사실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 순간에 그때 우리 썼던 건 뭐 업워드, 다운워드, 뭐 포워드, 백워드 그렇게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전진 방향으로 가속도가 크기가 얼마라든가 아니면 다리 아래쪽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인 가속도를 느낀다. 그러면 이게 놀이기구다. 그럼 아이 그거 뭐 사람 참는 것보다 더 세게 만들어야 돼. 더 빨리 돌려. 빨리란 말은 조금 다른 뜻이지만 더 빨리 돌려. 그러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뭐를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더 빨리 돌려. 이게 참 애매한데 에이 지금 다 틀렸어요. 속도를 증가시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 적어도 각속도 앞에 각자를 붙여야죠. 돌리라고 했으면 그거는 선속도가 아니고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각속도를 높이시오, 각속도 값을 크게 하시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 또 자꾸 뒤집는다고 얘기하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각속도 값을 증가시키려면 각가속도 값을 어떻게 하라? 아니지. 거기서 또 틀렸지. 그게 아니죠. 한 명밖에 답이 없네. 이정민 학생. 각가속도 값을 양수로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아직도 잘 구별 못하네요.
자, 더 빨리 돌리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방금 전까지 가까속도 값이 예를 들어 1 레디안 퍼 세크 제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까속도 값을 0.1 레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미안합니다. 세크 제곱이죠. 세크 제곱으로 바꿨어. 그러면 돌아가는 회전 속도인 각속도 값은 이렇게 딱 바뀌고 나면 전보다 떨어져요, 증가해요? 무슨 말이냐면 회전 속도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여전히 증가하지. 왜? 알파 값이 플러스면 무조건 방금 전보다 더 늘어나는 거니까. 더 빨리 돌리고 있다 그러면 가까속도 값을 증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속도 값이 0이다 그러면 회전 각속도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거고,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회전 각속도는 증가하죠. 그 증가분, 단위 시간당 증가하는 양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물론 가까속도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빨리 증가를 하겠지만, 그냥 말로 더 빨리 돌려 그랬을 때는 알파가 무조건 양수이기만 하면 각속도는 증가하죠. 이게 뭐 말꼬리 잡아서 트집 잡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이 원래 이거의 정의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속도 값이 0이다 그러면 멈춰 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초기 속도가 0이었으면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속 멈춰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던 거면 가속도가 0이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직선 운동일 땐 또 그런 대로 잘하는데 가까속 회전만 나오면 또 잘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어찌 됐건 그래서 이 가속도 해석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점에 도대체 가속도를 구해 보시오. 왜? 가속도를 구해 보면 그때의 가속도 방향과 크기가 다 나오니까. 특히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앉은 자세 아니면 뭐 서 있는 자세든 그 기준으로 도대체 이 사람의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 크기로 작용하는지 그거를 구해 보기 위해서 가속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제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해야 되니까 인제는 저거만 잔뜩 늘어나고 항수만 자꾸 늘어나죠. 한번 해 봅시다. 첫 번째 예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맛보기라도 한번 해 봅시다. 항상 시작은 뭐예요?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이에요. 그러면 A exponential j 세타 2, B exponential j 세타 3에 마이너스 exponential j 세타 4 마이너스 t 곱하기 exponential j의 0. 이게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이었죠. 근데 굳이 화살표 이제 방향 표시 안 해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이랬는지 이제는 하도 여러 번 했으니까 알 겁니다. 자, 우리 얘를 그러면 이번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거는 이미 지난 장에서 했던 거지만 한번 미분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미분할 거는 세타 2, 세타 3, 세타 4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A 곱하기 J 오메가 2의 exponential J 세타 2, B 곱하기 J 오메가 3의 exponential J 세타 3, 마이너스 C 곱하기 J 오메가 4의 exponential J 세타 4, 마지막 항은 다 상수항이므로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엔 뭐 해야 된다고요? 얘를 또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acceleration vector lubrication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미분해야 될 게, 아이고 이제는 오메가도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다행인 게 이 문제는 각 항마다 미분할 게 2개씩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A 곱하기 G의 알파 2의 exponential J 세타 2. 이게 뭐예요?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오메가 2만 미분한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세타 2 미분해야 되죠. 플러스 AJ 오메가 2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J 오메가 2의 exponential J 세타 3. 여기까지 뭐 엄청 지저분하긴 하지만 한번 우리 조금 정리를 해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요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두 개의 항이 요 하나의 항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나왔어요. 뭐 뒤에 거는 뭐 동일하죠.
이거는 BJ 알파 3의 exponential J zeta 3 보고 있다 보면 눈이 스르르 감기지 않아요? 오메가 3의 exponential J zeta 3. 이건 뭐냐? 두 번째 항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겁니다. 물론 이거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요. 두 번째 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C 곱하기 J의 알파 4 exponential J zeta 4에 마이너스 C 곱하기 J 오메가 4의 J 오메가 4의 exponential J zeta 3 이걸 다 더한 게 0이다. 그게 뭐냐면 acceleration vector equation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잘 나왔다고 해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지금 막 J가 붙은 거 뭐 두 개 붙은 거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실수어수 부분 분리를 할 때 잘못하면은 막 여기서는 첫 번째 식에서는 실수 뽑고 두 번째 식에서는 뭐 허수 뽑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 뭐 굳이 뭐 중간 단계 거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요 식은 JJ 곱해져 JJ 곱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JJ 빼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오메가 2 오메가 2 곱해졌으니까 요거 제곱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JJ 빼고 오메가 3 빼고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이번엔 플러스가 되고 JJ 빼고 좀 멋있잖아. 웬 자뻑인가요? 쓰지 말고 자 이거 좀 갖다 붙여서 씁시다. 여기다가 A 요거는 B 그 다음에 요거는 C 그러면 이제 조금 낫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수 부분이 코사인이에요 사인이에요? 제일 앞에 거는 뭐 붙은 게 실수 부분이야? 네, 코사인 붙은 게 왜냐면 앞에 J가 붙어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사인 붙은 게 실수 부분인데 두 번째 항은 실수 부분이 사인 함수 붙은 거예요 코사인 함수 부분이에요? 코사인 부분 함수죠.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뭐 중간에 삐끗했다간 거기로부터 연립방정식으로 풀은 답이 뭐 전혀 의미 없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뭐 저 숙제나 하여튼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액셀러레이션 어널리시스까지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썼던 거 찾아서 합시다 다시. 우리 이제 크게 나누면 네 가지였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개가 끝났어요. 음, 사실 쓰기 귀찮아서 저 쓰려고 그랬더니 스크롤에 좀 문제가 있네 미안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해야 될 게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그래피컬 신세시스 했고 그림 그려서 그러니까 그림 그리느냐 옥소스 벡터 쓰느냐 거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겠느냐 해석을 하겠느냐 거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라는 게 좀 우습지만 케이스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림 그려서 우리 설계하는 걸 했고 맨 처음에 했죠. 두 번째 한 게 이번엔 설계는 잠깐 놔두고 우리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림 그려서 해석했고 그다음에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그림은 그렸지만 그거를 수식으로 좀 바꿔서 내가 컴파스로 원을 그렸으면 그 원의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하학적으로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야 그거보다는 이제 막 위치 정도 포지션까지는 그런 대로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걸 어떻게 그려요?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그릴 수도 없죠. 그다음에 가속도도 어떻게 그려? 그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린다는 건 하여튼 고 순간에 지금 상태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걔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를 그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그 방법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정확도라든지 뭐 문제가 바뀔 때마다 다시 그려진다, 그려야 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포지션 어널리시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복소수 벡터를 써 갖고서 새로운 수학적인 해석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오늘 한 것까지 보면 알겠지만 위치뿐만 아니라 속도, 가속도까지도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이 됐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다시 우리 총 4가지 조합 중에 하나 뭐가 남았냐면 다시 설계로 돌아오는데 그 접근 방법을 우리 그림 그렸던 거 말고 우리 옥소수 벡터를 사용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는 게 마지막 토픽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강의록 오늘 사실은 수업 직전에 올렸는데 이 부분 그런데 손으로 쓴 거 말고 손으로 쓴 게 하도 나 자신이 봐도 글씨가 좀 그래서 그리고 그림이 특히 저 책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옮기느라고 타이핑한 거 다들 다운로드 미리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소개만 좀 하죠. 자, Mathematical Synthesis라고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 툴은 뭘 쓰냐면 복소수 벡터를 써요. 여기도 똑같이 복소수 벡터를 쓴다는 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결국 우리 뭘 구해요? 아니 복소수니까 실수어수 나눌 거고 실수어수 나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예,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 잡겠구나. 지금 설계뿐인데 우리 사실은 뭐 포지션 설계라고 보면 되니까 복소수 벡터를 쓸 거고 그러려면 아니 쓰라는 거니까 복소수 벡터로 표현된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을 얻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뭐 답을 구하겠지. 아이 그러면은 우리 이제까지 했던 포지션 어널리시스하고 뭐가 차이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것도 뭐 그냥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서 뺑뺑 돌아서 제자리 오면 끝. 그러면 거기서 실수어수 분류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다 되는 건가? 그러면 도대체 해석과 설계의 차이가 뭐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사실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오늘도 뭐 아까 특히 요 세 번째 예제인 경우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일단 해석 문제는 식의 개수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 미지수가 3개인데 이 문제에서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만 내가 맨날 아니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서는 식이 몇 개 나와요?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직 다 못 풀었다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 더 찾아야 된다고요. 그 소리는 뭐예요? 왜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풀었다면. 어이구 이제는 정말 딱딱 나오네요. 유니크한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니크한 해를 구하시오가 아니고 해석 문제란 건 기본적으로 해가 유일하게 존재를 해요. 왜? 포지션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아니 누구 맘대로 응? 기본 가정이 뭐야? 그 문제가 맞다면 아니지. 지금 얘긴 잘했는데 출제자 마음대로 적어놔야지. 떠든 사람이 아니고 오늘 헛소리한 사람 기억.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나와졌다면 문제가 제대로 냈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몇 학생 잘 얘기하는데 아니 유니크하게 있어야 해석할 수가 있어서 야 이건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저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 기본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어떡해. 미지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유니크한 해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객이 전도가 된 거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뭐라고 자꾸 강조를 했냐면
내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갠데 식을 찾다 보니까 미지수 개수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직 부족하다. 너는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하도록 찾아야 된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해석 문제는 유니크한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니크한 해가 나온다는 또 가정은 또 뭐냐? 그랬더니 미지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는 다시 또 뒤에 거를 물고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냈다는 게 뭐 틀리게 내지 않았다 뭐 이 반대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유니크의 개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도입됐죠? 유니크란 말 이번 야 유니크가 해가 존재한다 해서 유니크가 나왔냐 이건 아니고 그치 degrees of freedom에서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이 무슨 뜻이에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degrees of freedom에 해당되는 뭐 degrees of freedom이 1이래서가 아니죠. 그거는 degrees of freedom은 이제까지 우리 1인 경우만 문제를 했어. degrees of freedom이 여러 개인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 그 소리는 뭐예요? degrees of freedom 아니 그러니까 왜 정답이 유한계가 나오도록 문제를 출제했다는 기본 가정이 그쵸. 왜? degrees of freedom의 개수에 맞는 방정식이 주어졌다? 아이고 아직 미안해요. 내 특정 입맛 때문에 그걸 원하는지 그치. degrees of freedom의 숫자와 그건 숫자잖아요. 개수, 복리 파라미터의 개수잖아요. 그 숫자와 맞는 문제에서 뭐가? 파라미터 값들이 주어졌으면 그러면 유니크하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제 1번 같은 건 뭐예요? 예제 1번은 이건데 자 이 문제가 제대로 성립됐다. 그러니까 링크 길이 그런 거는 링크 자체는 리지드 받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건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 따질 땐 이건 상관없는 거죠. 이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얼마요? 얼마? 1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예를 들면 뭐 A점 B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했으면서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이것만 했지만 세타2가 주어졌을 때 세타2 하나만 달랑 주어졌을 때 그것뿐만 아니야. 예를 들면 난 요거 세타3만 하나 주어졌어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게다가 어떤 해? 그냥 해가 아니고 유 유한계의 해. 즉 그냥 영어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유니크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정의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 degrees of freedom 숫자에 맞는 파라미터 값들을 주어졌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제대로 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그 문제가 쉽게 풀리든 어렵게 풀리든 간에 유한한 개수의 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연립해서 푸는 경우에는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쭉 흐름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제일 꼭대기는 뭐냐면 자 이 문제를 냈는데 예를 들어 이 메커니즘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예요. 그래 놓고는 그중에 달랑 하나만 알려줬어. 지금 뭐 예를 들어 각도 하나는 몇 도다. 그럼 그 문제는 풀 수 있어 없어? 에이 또 넘어가네. 음. 너무 내가 말장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또 넘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닐 텐데. 이게 뭐예요? 응?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자,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요? 응? 풀 수 있다라고 인제 얘기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죠. 풀 수 있 아 풀 야 아직도 없다 그러는 사람은 쪼끔 된다. 아 이거는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죠. 왜? 이 문제를 풀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변수 x, y, z 세 개의 파라미터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아니 나는 이거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옆에 봤더니 나하고 답이 달라. 그 다르다고 해서 답이 틀린 건 아닌 거죠, 이 식을 만족만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인제는 '아 이제까지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단 그 답의 개수가 무한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즉 유한계의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유한계의 답이 존재하지 않고 무한계의 답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단 나는 유한계의 답을 구하려면 즉 유니크한 솔루션을 구하려면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석 문제는 문제가 정상적이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맞는 파라미터들을 주어 줬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유니크한 해를 구하게 되는 문제야. 그러면 우리 연립방식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식의 개수를 좀 덜 찾았다. 이 양쪽이 같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머리를 더 찾아봐 갖고서 식의 개수를 맞추시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설계했던 거 한번 이제 추억을 되살려 봅시다. 뭐였죠? 45도 오실레이터를 로테이션하는 락커 오바링키지 설계하시오 했어요.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나중에 내 친구 답안지 낼 때 봤더니 시험 시간 중에 본 게 아니고 조교한테 내려고 앞에 나가서 내기 전에 한번 비교해 봤더니 나하고 그림이 달라요. 너 틀렸다. 난 맞았는데." 그런 말 할 수 있나 없나? 왜 없어? 왜? 응? 야 이런 단답형으로 답하면 안 된다니까. 설계는 무한합니다. 아이 그건 좀 그러고. 그게 아니고 설계의 해는 개수가 무한합니다. 정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답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렸냐 수업 시간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뭐예요? 응?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뭘 하는 거야? 아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를 떠나서 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면 거기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뭐야? 힘이잖아. 이거. 예? 하나의 리지드 바디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뭐 모먼트를 다 합해서 그 뉴턴 법칙에 의해서 F는 모든 서메이션 F는 ma다 또는 모든 서메이션 모먼트는 I 곱하기 알파다라는 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부터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분 고려나 했어요. 예? 우리가 그린 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아니죠. 자, 내 친구 거하고 왜 다른가 봤더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봤더니 걔도 다 그거 맞았다고 점수 받았어. 그러면 이거 답은 다 답으로 인정받았다는 소리는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45도 움직인 건데 그러면 내 친구 거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벌써 뭐에서 차이 나느냐? 어 커플러 부착한 위치가 벌써 달라.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친구는 여기다 있어요. 그러면 일단 또 뭐가 달라져요? 자동적으로 커플러 길이란 건 요거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커플러 길이 나하고 걔하고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다를 수 있어? 여기에 부착된 아이 미안합니다. 네 말 틀렸네 좀 전에. 커플러 길이가 아니고 커플러 부착 위치가 다르죠. 미안합니다. 아이 나까지.
커플러 부착 위치가 달라졌고 이거는 마음대로 고르는 거니까. 물론 이제 힘까지 고려하면 뭐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어찌 됐건 지금 우리 힘은 따지지 않는 상황이면 커플러 부착 위치는 임의라고 했으므로 그게 도리어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크랭크 길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봤더니 예를 들어 어떻게 운 좋게 또 커플러 부착 위치는 같지만 나하고 또 다른 친구는 봤더니 이 커플러 길이가 또 다를 수가 있다고요. 오히려 다른 게 당연하지 더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문제는 어널리시스와 달리 이거는 해의 개수가 무한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 그릴 때는 뭐 이런 거 뭐 다 당연한 거로 넘어갔는데 그리고 어찌 됐건 뭐 수학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부터 푼다면서요. 그리고 뭐 포지션 벡터 루브에 뭐 어쩌고 연립 방식 푼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제 수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무한계의 해가 존재한다는 거 잘 염두에 두고 도대체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아이고 마음대로 써있나 앞에 붙인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는 어떤 관계일까요? 해석 문제에서는 미안합니다. 해석이 아니고 설계 문제. 설계 문제는 여전히 같아? 어때요? 여전히 꿋꿋하게 같아야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야,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크거나 같다는 또 뭐. 야, 이젠. 크거나 같으면 5어니까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같으면 해가 어떻게 나와? 응? 같으면 유한계가 나오면 설계 문제에서 유한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항상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크게 되죠. 우리 매스메리카 신테시스에서. 자, 뭐 그것까지 이제 알겠고. 아니 그러면 다시 우리 이 문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막상 풀려고 그러면 또 막막해. 이거 어떻게 풀어? 좀 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제가 이 문제 따져봅시다. 식은 2개, 지금 미지수는 3개예요. 어떻게 풀어? 미지수 몇 개를 임의로 정해? 하나. 왜? 누구 맘대로? 근거가 뭐야? 임의로? 아니, 야, 하나의 근거가 뭐냐니까 임의로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왜 하나야? 그치. 지금 식은 3개고 미지수가 미안합니다. 식이 3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3 빼기 2 해서 1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럼 미지수 2개를 내 맘대로 정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 그러면 해를 못 구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왜? 나는 하나만 임의로 정한 다음에 어떤 거? 어떤 거? 상관없죠. 여기서 또 X라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야, 지금 혹시 내가 동영상 켜놨나? 동영상 지금 꺼져 있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즐기는 거 아니야? 뭐야? 저 뭐냐? X든 Y든 Z든 미지수 선정도 임의, 그다음에 그거의 값도 임의로.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선정한 파라미터의 값을 대입을 해서 나머지 2개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왜? 그것까지 했다가 이 문제에서 요구한 2식을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내가 임의로 답을 정해 주고 나머지는 그 식을 인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그림 그려서 할 때는 뭐 인제 뭐 그냥 쭉쭉쭉 그림 그리는 순서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아니 인제 구체적으로 그럼 파라미터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뭐 수식에 연립 방정식에 들어가는 뭐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중에 일부는 뭐 미지수일 거고 뭐 어떤 거는 뭐 상수일 거고 뭐 어떤 거는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 써야 된다니까. 벡터를 써야 될 거고 벡터란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뭔가 포뮬레이션이 그림이 나와야 그다음에 그거 거기서 한 바퀴 뺑뺑 도는 패스를 찾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 봅시다. 우리 커플러 부착 위치 임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 요 링크의 길이를 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쵸? 그다음에 우리 또 길이로 따지면 야 락커의 길이 자 락커의 길이 지금 요거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 다음 단계로 커플러 먼저 합시다. 크랭크도 뭐 2분의 1로 정해지니까. 자 이 크랭크 길이 아이 왜 이러지? 이 커플러 길이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내가 하여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수식에 의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다음에 종속적으로 자 요 위치와 요 위치의 절반이란 거 요게 사실은 저 뭐야 크랭크의 길인데 이거는 요거에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뭐 거기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내가 임의로 이 각도 세타 예를 들어 문제에서는 45 도로 움직여야 된다. 뭐 하는 파라미터가 주어진 거죠. 이건 미지수가 아니에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에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 놓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포바 링키지는 그림은 이렇게 그렸으나 나머지 하나 링크는 어디 있냐? 그러면 링크 하나 여기 그라운드 링크 사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그라운드 링크도 당연히 길이가 있을 거고 이게 종속적으로 인제 나머지가 쭈루룩 결정되면 뭐 자동적으로 결정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어차피 나는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은 정해야 되니까 길이와 방향을 하여튼 그림상에 표현하고 그게 인제 수식으로 반영이 돼야 돼. 뭐 어찌 됐건 지금 요거 요렇게 보고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 됐네.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여기 갔다가 다시 크랭크 따라갔다가 그다음에 그라운드 링크 따라갔다가. 그래서 인제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 됐으니까 뭐 연립해서 풀고 뭐 식 두 개밖에 안 나오지만 파라미터는 무수히 많아 보이는데 어차피 뭐 설계 문제는 해가 무한계라니까 당연히 뭐 식의 개수가 모자라도 이걸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할 거니까 그 뺀 것만큼은 임의로 결정하고 두 개는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에서 실수 어수 분리하면 식 두 개 나오니까 연립해서 풀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왜 안 되는지 그게 인제 핵심이에요. 오만 이해하면 내가 이 포지션 벡터 룹을 만족하는 파라미터 값으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고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원래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죠? 락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설계하라고 요구한 게 뭐였나요? 응? 45도 각도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 설계하라고 그랬지? 그냥 이 모양이 현재 위치가 이 그림이 나오는 거를 만족하는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요거를 1번 위치 그다음에 옆에 45 도든 몇 도든 하여튼 원하는 거 봤을 때를 2번 위치라고 해서 1번 위치를 계속 오실레이트 로테이션하는 포바링크를 만드시오라고 했는데 내가 처음에 녹색을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을 기준으로 잡은 거는 단순히 뭐냐면 1번 위치에 해당되는 거밖에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잡은 포지션 벡터 로비케이션에는 2 번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 번에 있을 때는 그림 자체도 이렇지가 않지. 왜냐면 크랭크가 180도 돌아가야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포지션 벡터 루프를 잡을 때 물론 루프니까 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포지션 벡터 루프가 어때야 된다? 너무 모호하게 질문했지만 그 포지션 벡터 루프가 변해야 된다가 아니고 뭘 포함해야 된다? 고정돼야. 지금 포지션 벡터 루프 아니 뭐를 포함해야 돼요? 미안해 너무 이거는 그치. 아니 모든 토글 위치가 아니고 문제에서 지정한 1번과 2번 위치를 적어도 그 위치는 지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실레이터리 로테이션이라고까지는 내가 생각 안 하더라도 일단 움직였을 때 토글이고 뭐고 다 떠나서 어찌됐건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놨더니 인풋 링크를 돌리다 보면 이 아웃풋 링크가 이 락커가 문제에서 요구한 1번 위치는 갈 수 있어야지. 거기는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기본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녹색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으로부터 구한 파라미터로 설계를 하면 1번 위치는 가 못 가요. 야,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녹색 이 포지션 벡터 루피케이션이 정말 아니 지금 녹색 포지션 벡터 루피케이션이 1번 위치일 때 기준으로 그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갈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갑니다지 이거는. 예? 가는 거고 그 대신에 2번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이건 전혀 없죠. 2번 위치 문제에서 45도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녹색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으로부터 잡은 거에는 지금 빨간색 위치에 있을 때만 만족하는 거지 2번 위치라는 정보 뭐가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 내가 아까 크랭크 길이 그림상으로 잡을 때는 뭐 이거의 절반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굳이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찌됐건 문제에서 얘가 1, 2번을 왕복하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내가 설계한 안에 따르면 이게 움직일 때 문제에서 지정한 두 특정 위치는 적어도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포지션 벡터 루프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잡으면 안 되고 포지션 벡터 루프가 뭐를 포함해야 된다? 1번 위치와 2번 위치 두 개를 전부 다 포함하는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을 잡아야 거기서부터 내가 연립해서 푼 해가 당연히 1번 위치도 지나갈 수 있고 2번 위치도 지나갈 수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되죠. 그 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네.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우리 해석 문제에서 맨날 나왔던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포바 링키지인데 그때는 뭘 해석하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주어졌을 때 뭐 나머지 뭐 A점, B점 뭐 센터 3, 4 구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정확하든 아니든 간에 그림이 주어졌어요. 이런 위치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그려. 어찌됐건 나는 포지션 벡터 룹을 어떻게 잡았냐면 그러면 일단 요것만 만족하는 세타툴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해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그러면 당연히 세타투인 거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세타투 하나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같으므로 왜 같아? 내 포지션 벡터로 미케이션 잡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투 썼는데 그런데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1이므로 세타2 하나만 문제에서 준 거에 맞춰주면 나머지 세타3나 세타4는 해 개수가 어떻다? 유한하게 유니크하게 결정되므로 결국은 정답이다. 그 소리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지션 벡터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린 거 해서 내가 풀면 그걸로 답이 됐다고. 설계는 근데 뭐냐? 그냥 어느 한 위치에 딱 있는 거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딱 요 위치만 있는 걸 설계하시오. 그런 미케니즘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는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응? 왜 없을까요? 아직 답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왜 없을까요? 학생이 뭐 비슷하게 말은 했지만 왜 없어? 그런 문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설계는 해가 무한계라서 아니 다시 내가 문제에서 내가 뭘 얘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고정돼 있어서 전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치 하나만 딱 가르쳐 줬어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계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그걸 물어본 거야. 답은 없다는데 왜 없냐. 그쵸. 이거는 스트럭처니까 아니 메커니즘 설계를 하라면서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면 그거는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가 아니죠. 뭐 답은 구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 돌려 갖고서 아니 포지션 벡터 루프 돌려 갖고서 거기서부터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 세워서 다 풀면 아 그거대로 만들면 이 그림 나온다고요. 하지만 메커니즘 설계란 건 당연히 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투 포지션 신테시스다 그러면 1번과 2번 위치 2개 줬고 3 포지션 신테시스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적어도 거기를 뭐 오실레이터를 뭘 하든 간에 지나가는 움직여서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또는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시오라는 게 설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당연히 한 위치만 준 거는 그거는 사실은 뭐 이게 뭐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냐 뭐냐 그거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좀 더 있죠. 뭐 주어진 인풋 모션에 대해서 뭐 컨트롤도 아웃풋 모션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따긴 붙지만 어찌 됐건 쉽게 얘기하면 한 위치만 고집하는 거는 그거는 메커니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 문제가 우리 그림 그릴 때는 그냥 당연히 요거와 요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수직 이동 분선에 뭐야 어쩌고 해서 풀었는데 인제 복소수 벡터를 사용한 뭐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 어쩌고 할 때는 예전같이 그냥 한 위치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서 되돌아오면 '아이고 얘 갖고서는 완전한 해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달리 얘기하면 1 번과 2번 위치를 지정해 줬으면 적어도 포지션 벡터 루프가 1 번, 2 번을 다 포함해야 되는구나라고 거기까지 우리 예상할 수 있어야죠. 고거만 제대로 이해라기보다 예상할 수 있으면 뭐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알겠죠? 아이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너무 뭐라고 하나 하여튼 좀 일찍 마무리합시다. 김세호 학생 안 왔어요? 김세호. 예. 집니다.